잘 들었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줄 뒤 이후에 있는 아이들의 역할이 중요해.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항상 한 번씩 봐주시고, 첫 번째 줄 아이들의 역할을 알려줄게. 마이크가 초록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돼요. 초록불인가요? 네. 그치. 자, 첫 번째 줄 아이들은 마이크가 초록색인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줘. 재미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 자,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본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 식이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지 않을까?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인수정리 만족하는 알파라는 값은 어쨌든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의 알파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현재 마이너스 뭐분의 뭐도 되고 a분의 b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뭐분의 뭐가 되냐면 c분의 d가 돼요. 자, 근데 분모에 있는 숫자 읽어볼래? a와 c는 자 누구의 약수죠? 몇 창의 약수? 2창의 개수의 약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분자에는 그럼 무슨 항의 약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인드인 거지. 아니 너네 이거 5라고 돼 있는데 2분의 1이랑 10으로 쪼개는 사람 없잖아. 그치? 여기 뭐뭐 들어갈 거야? 1, 5 아니면 어차피 5, 1이잖아. 그치? 그런 구도에서 분자에 있는 상수항이 어차피 이 상수항의 약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모든 케이스를 따지더라도 분자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B나 D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는 자 마이너스도 되지만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부호가 플러스인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뿔맛꼴로 구성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논리는 이렇게 2차식으로만 생각하고 3차 이상에서도 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건 간에 알파의 후보를 찾았으니까 간단하게 고차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고차 방정식 푸는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243쪽으로 와보십시오. 자, 243쪽에 거기 2번 있습니다. 2번에 3차랑 4차가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인수분해해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나 풀려 있어? 그러면 하나 줄게. 아, 그래?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럼 내 것도 줄게. 아, 예. 아, 예. 자, 한번 풀어보시고. 쌤, 그럼 그동안 프린트 하나만 잠깐 뽑아올게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이 지금 x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 돼 있는데, 자, 누가 봐도 개수가 지금 뿔맛뿔맛 돼 있으니까 x에 얼마 넣으면 0 된다? 1 넣어도 그치, 바로 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피제수의 개수 적어주면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제수 0 되니까 1 넣어주면서 자, 조립제법 해주면 요래 0. 자, 그럼 주어진 3차식의 인수분해가 x-1에다가 자, 나머지 2차식 적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인데 뭐야? 뒤에 있는 2차식이 또 무슨 분해되니까? 그쵸. 인수분해 되니까, 아, 얘는 그럼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식의 곱이 0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0이 되면 되니까 x는 1이거나, x는 무슨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겠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4차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x4승에 플러스의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2는 빵인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1 넣어서 0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1 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인데 양수가 너무 크고 많다. 그쵸? 0 안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1 넣어 볼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서 1 빼기 2 빼기 7 빼기 8 더하기 10이니까 뭐야? 이번에는 음수가 너무 많고 큰 값이다. 그치?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아, 마이너스 8x래요. 자, 마이너스 8x. 아, 그럼 1 넣으면 0 되네? 아이, 좋아. 고마워. 자, 그쵸. x에 1 집어넣으면 그럼 1 더하기 2 빼기 7 빼기 8 더하기 10이니까 딱 0이 되니까, 아, 왜 자꾸 1 넣었는데 0 나오는 거야? 아닌 것도 좀 보고 싶은데. 기다려보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0이 되고 나면, 자, 조립제법 씁시다.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자, 12 될 거고, 자, 여기에 1 넣으면서 후루루룩,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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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루루루룩. 자,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하면, 또 몇 차식이 생겨요? 3차식이 생겨. 그럼 얘도 또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이것도 무슨 차식의 인수분해다?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그쵸? 자, 이번에는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일 3 플4 마이너스 12. 또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탈락이네. 그럼 이제 뭘 넣어봐야 되지? 2. 그치. 12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럼 2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 넣으면 3, 4, 12에 빼기 8 마이너스 10이니까 딱 0이 되네. 그치? 자,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거니까 뭐 또 적을 필요 없이 밑에다 그냥 적으면 되지 않을까? 스르륵. 자, 2 주면서 자, 1, 2, 5, 5, 1, 10, 6, 12, 빵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가 자, 또다시 x-1 말고 x-2라는 인수 생기면서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생깁니다. 자, 얘는 0을 푸는데 이것도 다시 2,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x는 얼마 또는? 1 또는 2 또는 x 플러스 2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자, 인수분해 다 되는 거 찾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얘기들을 하나씩 해 나가보자. 그래, 그럼 이제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이렇게 쭉 끝나겠네. 3, 4차 방정식 푸는 거. 다 배웠어요. 라고 하면 3, 4차 방정식을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이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3차 방정식은 첫 번째, 반드시 인수분해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3차 방정식 임의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아이고 최고창 1로 가보자. 자, 이러한 3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반드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자, 3차식이 인수분해되는 가장 기본 구도는 아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몇 차 인수를 찾고 1차 인수를 찾고 그럼 1차랑 몇 차의 곱으로 표현되냐면 2차의 곱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쌤이 고1 과정에서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랬으니까 고2 때부터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나와. 근데 해외 관찰을 할 거거든. 그래프를 통해서 그거는 차근차근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자, 생각해보자. 1차 곱하기 2차가 돼서 네가 0이 된다라는 구도로 본다 치면 어쨌건 간에 이 임의의 1차식이 0 된다는 해도 만들어야 되고 자, 이 2차 방정식이 0 된다는 해도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1차식이 0 된다라는 1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생길 수 있을까? 없어. 1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허근이 생겨? 그치? 무조건 무슨 근입니까, 그러면? 실근 하나는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또 분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실근 한 개는 반드시 보장된 값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실근 하나 보장되고 나면 이제 이 2차식의 근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분류가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그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치면 그러면 1차식에서 실근 하나 생기고 2차식에서 또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생기니까 총 몇 개의 실근을 최대 만들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최대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인 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쵸.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중근이 생기고 여기서 다른 실근이 하나 생기면 자, 실근은 또 몇 종류가 생길 수도 있을까? 두 종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근을 가질 수도 있냐면 허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서 허근 두 개 생기고 여기서 실근 하나 보장되니까 이때 3차 방정식은 실근 몇 개, 한 개에 허근 몇 개가 생길 수도 있다.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도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하고 나면 뒤에 있는 몇 차 방정식의 근만 잘 분류하면 돼? 2차 방정식의 근만 분류를 잘 하면 되거든? 아시겠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나 적어 놓는데 3차 방정식은 방금 쌤이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랬고 그럼 여기에서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0꼴의 방정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 해야 되고 자,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쌤이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자, 여기에 1차식이 0 된다 해서 실근 하나는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어근을 갖는다?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는 존재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실근 몇 개 보장이다? 한 개는 보장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자 하나 필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3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 나갈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두 개의 허근을 자, 지금 z1이랑 z2라고 둬볼게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z1 곱하기 z1의 바랑 그 다음에 z2 곱하기 z2의 바의 값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 그렇구나. 그냥 3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이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x에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1. 그쵸?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3은 0인 게 보이니까 자, 그대로 다시 인수분해 하면서 자, 1, 1, 1 주고 마이너스 3 주고 자, 1, 1, 1, 2, 2, 3, 3, 빵.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인수분해된 식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1차식이 0 되는 곳에서 생기는 근은 x는 1이라는 반드시 무슨 근이 생긴다고요? 실근이 생긴다고요. 그럼 우리 허근은 여기 뒤에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럼 얘 0 되는 거 허근 만드는 거 맞아요? 무슨 식 쓰면 알 수 있습니까? 판별식 몇 분의 d? 4분의 d. 그치. 4분의 d 쓰면 절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하면 3. 0보다 어떻잖아? 작잖아. 그럼 여기는 이 두 허근이 지금 Z1과 Z2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쵸? 그럼 이 Z1과 Z2에 대해서 Z1 곱하기 Z1 바 편례근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네. 그럼 그냥 Z1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찾아본다 치면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야죠. X는 짝수 공식 쓰면 무슨 일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아까 1 빼기 3이 근호 안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 생길 거라서 몇 i? 2i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내가 Z1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둔다 치면 Z2는 뭐라고 둘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있잖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습니까? 이렇듯이 혈, 복, 소, 수 근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Z2를 Z1에 뭐라고 둘 수 있어요? 혈내, 그치. 바라고 부를 수 있다. 그치. 그럼 잘 보자. Z1 곱하기 Z1 바라는 것은 그럼 어차피 Z1 곱하기 Z2로 봐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두 개의 근의 뭐인 상태니까? 곱인 상태니까 내가 실제로 그들 이렇게 직접 구할 필요 없이 두 근의 곱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Z1 더하기 Z2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3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Z1 곱하기 Z1 바는 Z1 곱하기 Z2랑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3이라고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겠네. 가능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가 지금 Z2가 Z1바로 표현되면
이 Z2의 켤레가 다시 Z1이잖아요. 그럼 얘는 Z2에 뭐라고 둘 수 있으니까? 켤레, 바라고 둘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Z2 봐도 누구로 둘 수 있다? Z1이라 둘 수 있다. 그럼 이것도 Z1 곱하기 그냥 Z2네. 그럼 값은 얘랑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3 더하기 3에서 정답은 그냥 6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아보니? 물론 직접 계산해서 답을 구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켤레근의 관계들도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잘 알아놓으시고 자, 이것도 지우고 다른 예제도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호호. 이거는 너무 어렵고. 뚜루뚜뚜. 뚜루뚜뚜. 요렇게 가보자. 아니야. 좋은 문제가 없네? 쌤이 원하는 문제가 없네? 그래, 여기서 하자.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보는 걸로 하죠. 자, 현재 나의 당식 fx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x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5x에 자, 그리고 플러스 5a라고 주어진 3차식이 있어요. 자, 이러한 3차식에 대해서 그냥 fx = 0이라는 방정식의 헤드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엥? 상수 a가 있는데 방정식 해를 어떻게 구해? 우리 2차식에서도요. 자, 여기 2차 방정식 풀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지. 1 주고. 뭐야? 너네 둘이 딱 곱하면 딱 몇 a 되니까? 2a 되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지?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 주고? 2 주고 마이너스 a 주면서 미정계수 들어가 있어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고차식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랬고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 또한 미정계수 a가 있더라도 얘는 반드시 뭐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돼.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넣을 x 값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x에 여기 이제 1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미정계수가 끼어 있을 때는 어떤 x 값들부터 넣냐면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어쨌건 간에 무조건 여기 문자 a가 사라져야 0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넣는 x 값들은 뭐부터 넣냐면 자, 여기에 먼저 넣을 x 값들은 미정계수 a가 소거 가능한 x 값부터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번 보자. 미정계수 a가 등장하는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 4a도 있고 여기 5a가 있거든. 어쨌든 여기 5a 무조건 없애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5a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 x에 1 넣는 것은 5a를 없앨 수 있는 느낌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이너스가 많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에 1이 아니라 무슨 1을 넣어주면 좋을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a가 일단 없어지지 않을까? 그럴 만한 x값부터 넣는 게 맞다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x에다가 실제로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에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1 될 거니까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분배했다. 그쵸?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부호 바뀌면서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그대로 플러스 5a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a에 대한 1차항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한 상태. 그런데 남아있는 상수항을 계산해봐도 딱 얼마가 나오지? 0이 나오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얘기가 1차적인 얘기인 거야. 알아보겠니? 그럼 뒤에 몫을 정하려면 다시 무슨 제법을 써야 됩니까? 조립제법 써야겠죠? 자, 조립제법 이제 쓰러 갑시다. 자, 그대로 쭉 적어내면 자, 1,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자, 그대로 4a 마이너스 5, 자, 그대로 5a,
자, 마이너스 1 들어가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 주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자, A 플러스 5. 그러면 5A 되면서 마이너스 5A까지. 끝!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2차식이 x제곱에 자,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A 플러스 5x 더하기 5A는 0. 가능합니까? 그럼 아까 이거 봤을 때 인수분해 된다는 느낌, 안 된다는 느낌? 된다는 느낌. 그치? 얼마 주면?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주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해서 주어진 3차식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A는 0꼴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1이거나 5이거나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졸려, 승규야? 깎아먹고 와. 아, 싫어? 아, 그럼 졸리는데 깎아 안 먹으면 잠을 깰 생각이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야? 깼어? 알겠어. 다녀오세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쌤이랑 먼저 인수분해 되는 것들만 먼저 쭉 한번 다루어 볼 건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앞쪽에는 이 내용이 없네요. 아, 뒤쪽에도 이 내용이 없네요. 좋은 책이네. 다 적으세요. 좋은 책이잖아. 여러분들을 다 적게 만드니까. 몇 페이지에 정리하시냐면 240쪽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공간이 좀 좁다. 그치? 그냥 연습장에 정리하세요. 자,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채연아? 살아있는 거야? 이 친구 영어가 쓰죠. 정 안 되겠으면 많이 힘들면 집에 가서 일단 몸을 돌봐. 그게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히 탈난다. 자, 지금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3차 방정식 하기 전에 2차 방정식도 근해 분류가 돼요. 방금도 했었죠.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류는 무엇의 부호를 통해서 합니까? 판별식의 부호 판정을 통해서 근해 분류를 하죠. 즉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식은? 그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자, 판별식 D가 0이면요 서로 어떤? 그치, 같은 두 식은 하면서 자, 겹치는 건 두 개 생기니까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을?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게 그러니까 근해 분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알파, 베타는 허근인 형태다.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3차 방정식도 그럼 근해 분류를 할 수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류랑 좀 달라요. 3차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 같은 게 없으니까 판별식 같은 게 존재할까요? 안 합니다. 대신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3차 방정식은 잘 들어봐. 분명히 x-알파 꼴의 1차 인수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꼴의 는영 꼴에 이렇게 2차식의 인수의 곱으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될 수가 있는 구도인데, 그럼 여기에서 네가 0 되도록 하는 x는 알파라는 근은 반드시 무슨 근으로 보장되는 거였고? 실근으로 보장이 되는 거였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간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왜냐하면 여기 생기는 실근 베타와 감마가 알파와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알파라는 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네가. 겹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때 그 근이 겹치지 않는 구도라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 형태의 구조가 하나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근이 하나 알파로 겹친다면 다른 한 근 베타를 가지게 되면 얘는 알파라는 무슨 근을 가지게 됩니까? 중근을 가지게 돼요. 알파라는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실근을 하나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눈에 들어온 거 말고.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2차 방정식이 가지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구나. 1절.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해보면서 그냥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고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면, 그럼 얘도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한 구도로 본다 치면, 아, 여기 생긴 두 실근이 알파랑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자, 요때는 누구라는 중근이 하나 생기고, 그치, 베타라는 중근이 생기고, 자, 알파라는 다른 실근이 생기는 구도가 생겨요. 그럼 중근 가지는 구도가, 자, 위에 거도 되지만 아래쪽 거에서도, 자, 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타랑 알파가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겹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생긴 중근이 여기 알파랑 겹치면 여기 생기는 근이 알파가 생기니까 몇 번 겹치는 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3번 겹치는 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3번 겹치는 근을 우리가 3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3중근이랑 중근은 다른 겁니다. 세 번 겹치는 것은 반드시 몇 중근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3중근. 2번 겹치는 근은 중근. 원래 이게 2중근인데 2중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가 생략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중근은 몇 번만 겹치는 근을? 2번만 겹치는 근을 중근이라 그래요. 중복된 근이 중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표현은 2중근에 생략된 표현입니다. 그럼 4번 겹치는 근은 반드시 몇 중근이라 해야 될까? 4중근이라 되고, n번 겹치는 근은 n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치? 그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람은? 잘한다. 윤봉길이죠. 한 건 했어. 자, 이렇게 낚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3중근과 중근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3차 방정식 이렇게 3중근도 가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을, 2개의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허근은 실근과 겹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겹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실근과 겹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타와 감마라는 허근은 겹치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 얘는 알파라는 실근 한 개랑 그 다음에 베타 감마라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구도로도,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분류가 됩니다. 그럼 각 케이스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셈이 미음이라고 해볼게. 자, 문제 표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치자. 우리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여기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쵸? 보통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진다 그러면 인수분해 마친 다음에 아, 여기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면 되겠네 하면서 디귿만 많이 체크를 하거든. 그런데 누구도 존재한다는 거? 니은도 존재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네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더라도 앞에 있는 식은과 겹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니은의 주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가 아니라 만약에 실근이 오직 한 종류밖에 없대요. 실근이 오직 한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치. 미음이랑 리을도 돼요. 3중근도 개수는 3개지만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류량은 아예 차원 자체가 틀려. 그래서 이쪽에선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놓으시라고 쌤이 지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아직 이렇게만 보면 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니까 이것도 이제 예제 문항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자 2x제곱에 플러스 a-8x에 마이너스 2a는 0에 대해서 다음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보자마자 3차 방정식 근을 뭔가 분류하는 느낌이다. 그쵸? 근데 내가 근을 분류하든 어쩌든 간에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근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뭐 된다는 마인드로? 인수분해 된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미정계수 A가 끼어있네. 그럼 적어도 문자 누구를 없애기 위한? 그치, A를 없애기 위한 X값을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냥 1이랑 마이너스를 섣불리 넣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X에 뭘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A를 없앨 수 있을까? 그치, 2인 게 보이지. 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8 더하기, 자, 2, 4, 8 더하기 2 들어가면서 2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니까 뭐야? 딱 얼마가 되네? 0이 되네. 그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 1, 2,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들어갈 거고, 자, 2 주면서 1, 2, 4, 8, A, 2A 이렇게 되면서 빵이 될 건데, 자, 이제 시작이야. 뭐야, 방금 되게 만화 주제곡 같았는데? 자, 이제 시작이야. 너네 알아? 몰라? 몰라? 미쳤다. 세대 차이네. 포켓몬스터인데? 포켓몬스터 아는 사람 있어? 내 꿈을, 그치?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뭔 소리야? 미쳤나봐. 동영상 찍을 때 이런 거 좀 하지 마, 창우가. 쌤, 조회수 올려야 돼. 쌤이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누구한테 좋겠니? 쌤. 아, 그치, 일단 나한테 좋겠지. 그치.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 너네 간식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아, 탐이 안 나는구나. 자, 그럼 문제나 풉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자, 이거 0 된다 하면서 x는 2라는 실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거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아, 뒤에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될까?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럼 판별식 D가 뭐 되도록? 0 되도록 하는 건데.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체크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중근은 있잖아. 누구랑 겹치면 안 된다는 생각. 2랑 겹치면 안 돼. 2랑 겹치면 몇 중근이 생기니까. 3중근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자, 그럼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고, 아, 나의 지금 중근은 절대 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냐면 2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D가 0인 거 써보면 그대로 이거 그냥 완전 제곱식 되면 되니까 뭘 판별식까지 쓰니 그냥 A는 얼마지? 그렇죠.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자, A에 4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이 x-2 곱하기에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 되지 않나? 겹쳐요, 안 겹쳐요? 앞에 거랑? 안 겹치죠. 그럼 중근 가지는 x값, a값 여기 4인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보통 이렇게 하고 4만 적고 넘어가요.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싸.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틀리겠죠. 자, 두 번째로 네가 중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지더라도 두 개의 근을 가지더라도 그 중에 한 근이 앞에 있는 실근이랑 겹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쌤이 임의로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 했을 때 그 중 하나가 얼마이면 될까? 2여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2를 실근으로 가지려면 여기에 2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그치? x는 2라는 자, 실근을 이 2차 방정식이 가질 조건은 그대로 여기에 x에다 2를 넣으면 되니까 자, 8 더하기 8 더하기 a가 빵이 되어야 하면서 a는 마이너스 16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6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의 판별은 항상 내가 미정계수를 정하고 나면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6을 탁 집어넣게 되면 주어진 3차식이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16이 돼요. 띠로링? 미쳤나봐.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그쵸? 정신 차려야지. 너무 더워. 자, 여기 얼마? 6이랑 마이너스 2. 그러면 x-2 두 개 생기니까 x-2의 제곱에 x 플러스 6은 0이니까 아, 중근이랑 또 다른 하나의 식은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하나 더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2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항이니까 자, 사진 찍어놓고 잘 머릿속에 꼭꼭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2분일 때 가능한 A의 조건은요? 풀어볼까요? 그렇게 해맑게 보내준다고? 혹시 노래하신 그대로 흘리는 거? 노래하신 그대로. 아, 피카츄 노래? 네. 괜찮아. 어차피 우리밖에 안 보니까. 어디에 퍼뜨리지만 마. 퍼뜨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안 올려도 돼. 수업 중간에 아니야. 나 전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 조회수로 얻는 이익 창출보다 그냥 학원을 하나 더 차릴게. 자, 봅시다. 자, 인수분해는 x에 2 넣으면서 하셨을 겁니다. 그쵸? 자, 2 넣으면 8 더하기 아까 우리 했듯이 2a-16-2a 0 되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해주고요. 뜨르륵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스르륵 이렇게. 자, 그래서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빵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생각이 여기에서 x는 2라는 실근이 이미 가졌고 실근이 2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뒤에 2차식이 무슨 근을 가질 때? 그치, 두 허근을 가질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만 먼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짝수 개수니까 4분의 D 쓰면요. 자, 절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A가 될 거고, 자,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하니, 자, A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먼저 이 범위가 하나 생기고, 자, 이거 말고도 몇 중근을 가져도 3중근을 가져도 실근이 2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됐니?
얘가 중근을 가지는데 앞에 있는 근이랑 겹치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얼마라는 중근을 가지면 될까? 2라는 중근을 가지면 3중근 생기면서 그럼 그래도 실근이 2밖에 없겠다. 그치? 이해가 돼? 그럼 판별식을 써볼까? 자, D는 0을 쓰면 그대로 절반 제곱 4-A가 빵 되면서 아, 여기 A 값이 4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무엇의 과정을 거친다? 검증의 과정을 겹친다. 자, 그래서 내가 A에다가 지금 4를 딱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 3차식이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만들어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봤자 뭐야, 2라는 중근을 가집니까? 가지지 않는 상태다. 그쵸? 다행히 그러면 이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탈락시키면서 4보다 크다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와, 이거 대부분 서술형에 나오거든? 조금 꼼꼼히 확인하는지 확인하려고 객관식에서 답은 맞출 수 있을 것 아니야. 그치? 그럼 풀이 과정 중에 자 1번만 있고 2번이 없는 상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점짜리 문제면 4점밖에 못 받을걸? 많이 줘도 4점일 것 같아. 엄밀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핵심 조건을 놓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세하게 자 공부를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3, 4차 방정식은 다 봤어요. 에? 선 고차식의 해법 시작할 때 인수분해 말고 해법이 없다면서요. 근데 인수분해 되는 걸 다 봤다는 게 뭔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하겠다는 얘기지,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살아. 무슨 인사가 있네. 태연아, 몸조리 잘하고 수요일 날 보자. 자, 인수분해가 준경쌤한테 과제 받을 거 있는지 미리 한번 여쭤봐봐.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곱차 방정식이 있는데, 에? 인수분해 다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x4승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9가 나왔습니다. 이어. 자, 이렇게 짝수차만 있는 4차식을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우리가 오, 그치. 보기차식이고 방정식이가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런 보기차 방정식의 자, 기본 해석은 당연히 반복되는 식이 나오니까 치환한다다. 그치? 여기 있는 복자가 이제 겹친다, 반복된다 그런 의미인데, 중복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을 2차 항을 t로 치환한다 치더라도 얘는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9는 0 하면서 또다시 2차식이 생기니까 자 2차를 치환하는데 또 2차가 나오는 구도를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t의 값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탈락. 끝인가? 그럼 보기차식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떻게 했더라요? 오,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어떻게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t? 아, 그치.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고 플러스 6t인데 플러스 5t밖에 없으니까 t 더하고 t 빼면서 자 마이너스 t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자 그런데 사실은 얘는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 본래식으로 먼저 돌아가서 관찰을 합니다. 맞아요. 보기차식은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제곱 빼기 제곱고리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자,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하면, 아, 이런 식들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치? 지금 3, 4차 방정식 하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시험 범위야, 어차피. 능력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에 싸우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그럼 구조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방금 보기차 방정식은 쌤이 무슨 차만 존재하는 4차식이다? 짝수차만 그치 존재하는 4차식이라서 짝수차만 존재하는 4차식의 일반적인 구도의 모양은 ax 4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꼴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 봤을 때 보기차식이고, 자, t로 치환해서 치환되면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을 하는데, 그 제곱 빼기 제곱 변형할 때 여기 있는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무슨 제곱식 만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구성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즉 여기 있는 x4승은 기본 단위의 식이 x제곱이죠. x제곱의 제곱이 된 구도니까. 그럼 여기 있는 9라는 항은 상수항 3이 제곱된 거니까, 자, 기본 단위의 식은 3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요 알맹이에 있는 값 2개 곱해진 거에 2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몇 x제곱이 원래 필요해요? 6x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필요한 거를 이제 만들 건데, 근데 이게 플러스 6x제곱이 있어도 되지만 무슨 6x제곱이 있어도 돼요? 마이너스 6x제곱이 그치 있어도 되니까, 자, 먼저 플러스 6x제곱이랑 이렇게 마이너스 6x제곱 둘 다 해주고, 자, 누구를 데려갈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쌤이 1번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 6x제곱을 데리고 가면서 완전 제곱식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3의 자, 전체 제곱에 남아있는 항 뺄셈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꼴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자, 마이너스 6x제곱을 내가 완전 제곱식의 짝으로 데리고 간다 치면 이렇게 세 개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남아있는 항인 5x제곱이랑 6x제곱 더하면 플러스 11x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인 구도가 되는 거라서, 아,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려면 이렇듯이 앞에 있는 6x제곱을 데리고 가야겠구나 하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고, 그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서 내림차순을 적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랑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면서 는영꼴에, 자, 이렇게 4차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2차식이 또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는데, 각각의 2차식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각각 2차 방정식 그대 공식 이용해서 풉니다. x는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1 빼기 12 11 루트 몇 i? 11i. 그쵸. 자, 여기서도 그러면 x는 2분의 1 뿔마 그대로 또다시 1 빼기 10이니까 루트 11i. 이렇게 이제 4개의 허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고차식 중에서도 보기차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이제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봐오던 건데, 일단 상반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짧게 정리를 해보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일을 행했을 때 상반된 결과 이런 말 쓴다, 그쵸? 그럼 그 상반된 결과라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상반이라는 표현은, 자, 정반대의 느낌이고, 상반 방정식 그럼 어떤 구도를 얘기하냐면, 내가 개수를 완전히 뒤집어서 적더라도 원래 주어진 방식과 개수의 형태가 대칭인 구도일 때, 자,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봐봐. 추문으로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볼까?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셈이 알파랑 베타라 해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쌤이 여기 2차 방정식 개수를 뒤집을게요. 개수가 순서대로 ABC였는데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반대로
CBA는 0으로 나타냈다. 그치? 그럼 앞쪽에 있는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뒤쪽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왜지? 큰거 계속. 큰과 계수의 관계? 그럼 이 결과를 몰랐다면? 그는 방정식에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가 얼마라는 사실을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방정식의 구조를 보니까 C가 오히려 상수항이 돼버렸네. C는 이차항이어야 되는데 A가 상수항이 됐네. 여기서 A가 상수항의 역할을 하려면 변수 알파 제곱이 곱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변의 알파 제곱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알파 제곱 나눠버리면 얘는 뭐 더하기? A 더하기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는 0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순서대로 적어볼까? 그럼 얘는 C에다가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알파분의 1이 곱해진 동시에 플러스 상수항 A를 했을 때 0 된다는 구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을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개수를 뒤집은 방정식에 뭘 집어넣은 결과일까요? X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결과치가 나타나니까. 즉 앞쪽에 있던 기존의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임을 통해서 이 등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뒤집어진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이라는 역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1절. 그럼 베타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베타분의 1이 근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자, 이런 2차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어서 적어도 결론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럼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뭐라고 둔다 치면 베타라고 둔다 치면 여기에서의 지금 각 근이 알파랑 베타면 여기의 두 근이 뭐분의 1이랑 알파분의 1이랑 원래 뭐분의 1로 표현돼야 되는데 베타분의 1로 표현돼야 되는데 개수 뒤집은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근의 결과치가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그럼 알파랑 알파분의 1이 같을 리는 없는 거겠지. 그럼 알파랑 누가 같아야 될까? 베타분의 1이 같고 베타와 누가 같아야 될까요? 알파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냐면 알파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의 근의 특징은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반드시 알파분의 1이라는 역수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졸라 어렵지? 그치? 그래서 봐봐. 문자로 하니까 어렵거든?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근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2학기 때 쌤이랑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상반 방정식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쌤이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 본 데에도 있었을 거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찾으래요. 근이 알파구나. 근이 예뻐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럼 알파를 여기에 뭐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고 대입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이잖아. 여기 양변에다가 뭐 나누면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었지? 그치, 알파 나누면 그럼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야.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에 의한 철저한 빌드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중3 때부터 이 상방 방정식을 배워왔었고 용어를 안 배웠을 뿐인 거고 고등과정에서 상방 방정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봐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잖아. 이거 4라는 것으로부터 쌤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 근이 하나가 알파가 들어간 거죠.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지금 알파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알파라는 근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잖아요. 그쵸? 그럼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넣어볼까? 그럼 얘는 뭐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요?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얼마 만족시킬 수밖에 없지? 4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치? 한마디로 알파 말고 알파분의 1을 넣어도 이 등식의 관계는 반드시 성립하니까 한근이 알파면 또 다른 한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파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알겠어. 네, 이제 근의 특성은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어떻게 빌드업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보자.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4인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본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물어봤어요. 이거 구하려면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였잖아. 그럼 걔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에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에다 얼마 빼는 거죠? 2 빼는 거니까 자 16 마이너스 얼마? 2 하면서 자 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 그치? 알파 3승 더하기 3승분의 1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에다가 합을 뺀 구도니까. 왜 그래? 불러보세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렇지. 자, 이제 그렇게 외우면 영어학원이 되는 거다. 그죠? 우리는 a와 b라는 문자에 세제곱의 합을 구하고 있는 거고 그 세제곱의 합인 3승 더하기 3승은 두 문자를 무엇한? 합한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a와 b를 곱한 값에다가 다시 합한 값을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겠다. 그치? 구조를 익히면 이런 거잖아? 그럼 계산을 해볼까? 합이 지금 4니까 4의 세제곱하면 몇이 몇? 64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은 얼마예요? 1이고요. 자, 합은 다시 얼마가 들어가면서? 4가 들어가면서 이 값이 몇이라는 것도 50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2차 꼴에서도 그럼 우리가 상반 방정식을 다룰 때 양변의 알파를 나누면서 어떤 역수꼴의 합들이 기본 틀의식이 만들어졌거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 4차식도 한번 봅시다. 4차식을 봤을 때 자,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개수가 대칭성 있게 A, B, C, 그 다음에 다시 B, A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개수틀을 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방정식들을 풀 때 가장 첫 번째 루틴은 뭐가 되냐면 자, 방금 여기에 2차식에 대한 상반 방정식이 있을 때 2차의 절반인 몇 차 항으로 나눴냐면 1차 꼬리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알파로 잡지 말고 이렇게 가보죠. 이러한 식에 대해서 안 돼. 쉬는 시간 아니지? x 더하기 x분의 1은 양변 뭐로 나누면서 나 지금 휴대폰이 없어. 30분이야 진짜. 미쳤나봐. x 더하기 x분의 1 양변 뭐로 나누면서 빨리 x로 나누면서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은 그치 0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넘어가면서 그치 4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죠?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x 4승 마이너스 자 2x 3승에 잠깐만 암산해야 돼. 늙었나봐. 암산이 안 되네. 자, 이런 방정식 풀래요. 자, 이거 보자마자 상방 방정식 맞다, 아니다? 맞다. 개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내가 지금 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확인만 해보자. 1 넣어서 0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서 0 돼야 안 돼요? 솔직한 호. 잘하고 있어. 0 안 된다, 그쵸? 마이너스 1 넣어도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의 약수가 지금 1밖에 없어 어차피. 내가 넣을 수 있는 값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인수분해 더 이상 되는데 안 되는 식입니다. 그럼 얘를 양변을 어떻게 하냐면 x제곱으로 나누어요. 4차의 절반은 2차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생기는데 여기서 짝지가 보이지 않아? 첫 번째 거 짝지? 맨 마지막 거. 두 번째 거 짝지? 그치, 뒤에서 두 번째 거. 자, 그럼 요거 짝지어서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더하기 x분의 1 생겨요. 요렇게 짝지어지면서 가능? 그리고 나서 빼기 얼마? 1은 0꼴의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건데, 자,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이 4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치?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러면 자, 이 기본 단위의식을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t제곱? 그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되고? 0이 될 거고. 자,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가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아! 너무 좋은데? 는 0으로. 가능? 그럼 t 대신에 다시 뭐 집어넣어야 될까? x 더하기 x분의 1을 넣어야겠죠. 됐나요? 자, 이걸 다항식으로 만들려면 다시 얘한테도 x 주고 얘한테도 뭐 주겠다는 느낌? x 주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자, 앞에 식에 하나 x 주고 뒤에 식에 하나 x 주면서 x제곱에 내림차순 접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다시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자, 0 되면서 자, 이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근을 구하면 된다.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상반방정식들은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루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이 4차에 대한 상반방정식이니까 몇 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누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루틴이 그럼 짝지은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이 제곱에 대한 제곱의 합은 t제곱 마이너스 뭐로 2로 치환되면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돼요. 알겠지? 끝!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블은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253쪽까지 풀어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베이직된 챙겨 드릴게요. 우리 금요일날 만나는 거죠. 수요일이 아니라. 왜요? 수요일에는 중경생만 들어오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쌤 숙제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복소수 마무리 안 된 거